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8월 2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거래지수 빨간맛 2주 봤습니다. 니마 그러니까 이제 제발 매물을 거두세요. 자, 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거 볼만합니다. 이거 볼만해요. 국가부동문턱에서 기준금리 118% 올린 나라 어느 나라인가요? 아르헨티나. 네. 물가 잡을 기회가 있었다. 금리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한 발 늦게 금리를 올린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뒤늦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도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인 그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대해서 다뤘는데요. 요 내용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은 아르헨티나의 모습과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완전 우리나라하고 판박이네. 이런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말이 뭐냐, 각자도생. 아이고, 글이 살짝 가려버렸네요. 각자도생.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스트레이트를 한번 볼까 싶습니다. 각자도생, 경제 위기가 오건 뭐가 오건 아무튼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혼란스러워질수록 부유한 사람들은 끄떡없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늘 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건 어떤 상황이 오건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아파트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닌가요? 자, 매도 물량, 니마 매물을 거두세요 라고 말하고 매물은 쌓여만 갑니다. 제목을 제가, 제목에 물음표를 빠뜨렸네요. 약간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특례 보금자리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50년 만기 주담대 막차 떠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막차 떠났다. 막차 떠나고 나면 항상 비근감 남습니다. 이제 그럼 돈을 어디서 땡겨와서 집을 살 건데? 라고 물어보게 되죠. 돈 나올 구석이 없더라는 거죠. 돈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 현상이죠. 전세 물량 정체입니다. 정체에서 살짝 반등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월세 물량 마찬가지 조금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대비해 봤을 때 바닥에서 W자를 한번 찍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정체가 되면 뭐가 문제냐, 매물이 너무 많아요. 임대인들이 원하는 적정 매물 숫자보다 시장에 2배나 많은 물량이 풀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곤란을 겪는다. 이때 곤란을 겪을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5억짜리 집 분양 받아가지고 그거만 전세 2억 주면 되지 뭐. 내 돈 뭐 3억 좀 묻어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버틸 수 있지만 저 외곽에 집값 한 3억 한 4억 5천 하던 게 3억으로 30% 정도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 한 3.5억까지 받아놨어요. 이거 나간다 합니다. 이 싼 데로 돈 많은 사람 좋은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집들을 투자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축이 생각보다 매도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 많이 빠진 상태로도 막 집어 던지는 이런 사례들 나옵니다. 대구에 3억짜리 평당 1,000만원짜리 거래가 많이 나오는 그 요인 중에 하나도 거기서 뭐 불가피하게 신축으로 갈아타야 되는 경우. 거래량 157건. 죄송합니다. 오늘 거래량 친구 요 숫자는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표 내용은 맞습니다. 뒤에 거래량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직거래 비율이 딱히 높지 않아요. 7월달 8월달 접어들어서도 자꾸 간다 하니까 정말 가는갑다. 간다 2월달부터 그 소리 계속 나왔거든요. 가긴 갔죠. 그리고 정체되었죠. 가다가 이제 좀 정체되네 라고 이렇게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막 간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소리 소문 없이 팔고 도망가더라. 그런 사례들을 우리 많이 봤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그러면 니 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이가? 집값 딱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늘 뒤집어보고 생각해보고,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도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 이야기도 반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예, 떨어지는데 지금 더 많이, 그리고 지금은 떨어진다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래량 폭발하는 현상, 우리 이 예측표를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는데 거래량 폭발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나요? 오늘 91건 거래, 91건 거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비싼 아파트 한두 건 거래, 이것이 새로운 손바뀜인지 한 5% 정도 떨어지는 거래. 예. 아니면 물량을 털고 가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야, 저 사람 잘 팔았네. 야, 저 사람 잘 샀네. 그 시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동아일시 20% 하락처럼 보이지만 이 고점이 아니죠. 예. 실제로는 40% 가까운 하락을 체감한다고 봐도 될 정도일 겁니다. 10억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금액들이 나타났으니까요. 화성파크 리젠시 39평형 가격이 7억 2,500. 얘도 고점이 아닌 것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2022년식 아파트도 2년도 못 챙기고 있을 거면서 말라고 청해야겠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보죠. 원체 여기 분양가가 원체 비쌌어요. 추석 롯데캐슬더 퍼스트 이 근래 가격 계속 많이 빠지는 거 나타나죠. 여기 계속 많이 빠지는 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페라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39평형도 가격이 무려 30%. 월성 코롱할 제 2단지 48평형 중개 거래에 48평형에 6억 3천? 좀 많이 썼는데 뭐 인테리어를 한 1억치 해놨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인테리어비 장난이 아니잖아요. 48평형.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마다 계획 컨디션이 다르니까 아무튼 조금 맞죠. 근래 거래되는 금액 대비해서 조금 비싸게 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의 조금 특이한 거래는 더샵 리비텔이에요. 대봉동. 요 1차, 2차로 나눠져 있고 두 개 합치면 세대수도 제법 됩니다. 요 살만 안 됩니다. 여기에 신촌 근처에 가깝고 근데 기가 막히게 둘 다 거래가액이 5억이에요. 이 40평짜리와 이 30평짜리의 가격이 둘 다 5억이다. 근데 40평짜리는 24층이더라. 게다가 이건 뭐지? 모르겠어요. 월베이치 아이파크 34평형 4억 9,500 고점 대비 그래도 30% 정도 빠진 거래 나오죠. 이거 5억 3천 5억 4천 하면은 그건 좀 진도 너무 뺐더라. 집 좋고 그걸 떠나서 혼자 진도 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좀 심화 학습하는 거 좀 보고, 유형별로 좀, 있죠? 그 개념을 이제 조금 익혀 나간다면, 이제 유형을 좀 공부해보고 다양한 유형들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파크만 딱 보고 있으면, 가네 하다가, 얼떨결에 비싼 값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여기 또 인테리어가 오마창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싼 거는 마찬가지로 또 인테리어가 안 돼갖고 손봐야 할 곳이 또 너무 많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경우 다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대신 센트럴자이 4억 후반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제법 반등했습니다. 요거 한때 경매 물건이 나왔다가 좀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연초에 그런 사례도 있긴 했어요. 대구의 센트럴자이 거의 40% 가까이 빠지고요.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0% 정도 빠집니다. 6억 5천까지 갔던 게 4억 5천으로 되는 게 이게 도대체 자산 시장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인 거지. 근데 너무 많더라는 거죠. 맞죠. 2억 3억 빠지는 이런 현상은 오를 때도 가능했고 내릴 때도 가능했고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올라간다 하지만 내심 좀 약간 트라우마도 좀 남겨주지 싶어요. 이번 사례가. 그리고 이것이 IMF 때처럼 그렇게 떨어졌다가 급반등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다시 재현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 싶어요. 중국이 지금 좀 많이 불이키가 있죠.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불이키가 있습니다. 2022년식 아파트였고요. 죽곡 한신 휴플러스 25% 정도 떨어져서 4억 3천. 이게 시내하고 시외하고 이제 구분이 사라집니다. 이 죽곡 이 자체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강창기 안 건너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런 동네 개개 동네들 그리고 거기에 형성된 상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월당 죽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반월당에 땅값을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저 범어 내거리 쪽에 범어 내거리도 아니에요. 좀 범어 내거리에서 약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희한하대요.
그런데 뭐 중심 상업지역이긴 했어요. 그런데 땅값이 하늘땅 땅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런 일들로 참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로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30% 하락하는 거 수두룩합니다. 웬만하면 5자, 6자 구경했다는 것들 지금 거의 4자에 머물러 있다. 그럼 6자에까지 갔던 애들 웬만하면 그런 애들 보면 전세 가격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전세 가격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수목원 서안이 다음 근래 반등 좀 하는 거래도 보이긴 했지만 야 이거 평당 1,000만 원이네. 야 건축비 평당 1,000만 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긴 집이 너무 많죠. 선택권도 너무 넓어졌고 누가 뭐 숲세권이 좋니 뭐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한테 맞는 내 필요에 맞는 걸 따라가야 되지. 무작정 남들 하는 이야기 듣고 걸음지게 지고 장에 갈 필요까지는 없겠더라. 예, 내 필요에 맞춰서 사는 시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늘렸어요. 평당 1,000만 원짜리 늘렸습니다. 연식이 오래돼 버리니까 30년 차가 넘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 어떡하노 이거 어떡하노. 고점 대비 40% 빠지거든요. 고층이거든요. 야 이거 50평짜리 이거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해도 저거 한 7,000만 원 8,000만 원 달락할 깁니다. 배관이나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내 집만 새 집이라고 그 동네 분위기가 다 좋아지나요? 아니죠. 아파트가 늙어가면은 사람들도 같이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죠. 원체 이제 평균 연령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다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직면하고 있다. 네, 3억짜리 아파트들 2억씩 빠지는 거 보십시오. 2억씩. 이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빨간불 2개 들어왔다고 간다고? 가지 않고 지금은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제일평균치 프라임 9평 가격 좀 반등 제법 했습니다. 지난번에 2억 중반 뭐 그 아래쪽까지도 막 떨어지는 것 같이 좀 많이 위협받기도 했었습니다. 한 3억대에 있던 것은 한 1억씩 빠졌다. 5억 6억 같은 것은 한 2억씩 빠졌다. 니는 왜 맨날 고점 대비로만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늘 먼저 이 아파트가 얼마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이 신고가가 얼마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이렇게 아마 가장 많이 거들먹거렸을 것 같습니다. 끝난 거래대금 아직도 회복 못해 보이고요. 거래량은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 자, 치고 나갈 만한 이런 동기가 뭐가 있을까? 뭘 하면 치고 나갈까? 취득세 깎아주면 한 개 더 사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일 때와 아닐 때의 취득세율은 달라요. 조정대상 지역만 해제되면 한 개 더 산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반응 없었어요. 특례보금자리는 돈 풀리니까 그나마 실거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지만 취득세 이거 또 하면은 시장에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예요. 괜히 이거 던졌는데 시장 반응 없으면은 정말 총선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마저 들죠. 부동산을 위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걸 지금 질질 끌고 가면서 중앙은행을 압박해가면서 한국은행을 압박해가면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 전세 거래량도 2달 전의 모습과 견져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 5억짜리가 3억 되는 거. 맞죠. 5억짜리가 3억 갈 수밖에 없더라. 매매가가 그렇게 빠졌으니까. 근데 근래 들어서 전세가가 한 2억 중반, 막 초반까지도 내려왔던 이런 신축의 전세 가격들이 2억 후반까지 치고 올라가는 현상도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거 대출 잘 나옵니다. 전세 대출 잘 나와요. 근데 부담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젊은 사람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가격 한 2억 중후반 하면 신축으로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구축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르르 저쪽으로 몰려가면은 그런 현상들도 충분히 생각해 봄직하겠죠. 7월 달에 전세 비중 좀 높았어요. 전세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뒷부분은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줄일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